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연수 가불에 통합당 후보로 4월 15일 총선에 출마를 하신 우리 민경호 후보와 정승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에 이 두 분을 연수구에서 꼭 당선시켜 주실 거죠? 제가 왜 이 두 분을 이 연수 가불에서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잘 느끼시겠지만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과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삶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또 한 번 만들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무슨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이제 한숨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이 촛불은 이미 다 꺼져버렸어요. 이 지난 3년 동안에 국민의 삶이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요새 국민들의 절규가 뭐냐, 경제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암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발 경제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분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서 그냥 무슨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청년들의 실업은 더 늘어나만 가고 소득을 주도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성장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도 없이 경제정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경제정책을 제대로 참 하려면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저 최저임금을 높여만 올려주면은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우리 시점과 맞지 않게 무조건 단축만 시키면은 참 호응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지난 3년간 이분들이 아주 어렵게 지탱을 하고 언제 이 정부가 끝나느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균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은 소득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에 대한 아무런 방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무슨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자원을 염출을 하고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언제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막막합니다. 나는 이런 정부는 한 번도 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보dom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늦게 체험하고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오가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침체가 되는 것은 무슨 경제적인 논리로 다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경제의 정체 상태라는 것은 과거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거의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정부가 재정을 빨리 동원해 가지고서 지금 추락하는 이런 생산 시설을 보존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실직에 빠지는 사람들의 생계 대책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편성해 놓은 512조의 예산을 항목 변경해서 20% 정도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100조의 재원을 확보해가지고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어려움에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서 실직을 한 사람들에게 생계대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은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긴박할 적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서 얼마든지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야, 내가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해가지고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우리한테서 고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번 4월 15일 날 표를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좀 무관심한 듯이 있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가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외국서 오는 전화만 받고 즐거워해요. 전화 받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어떻게 선전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 정부의 지금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한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잘 극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정부의 행동이 어떠세요?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끝일 거라는 얘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정도라도 우리가 진정을 시켰던 것은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차려놓은 우리 의료 시스템,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협조에 의해서 이룩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밖에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흔히 해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정부는 2류고 청와대는 3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누가 이 경제를 이렇게 만들 줄 알아요? 청와대가 지난 3년 동안 경제를 마음대로 주물러 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니까 모든 핑계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된 것처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지금까지의 잘못을 갖다가 덮어줄 수 있다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현명한 유권자들, 특히 여기에
연수 가볼고 계신 유권자들께서는 지난 3년간 이 정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 분포장에 가시면은 아마 그 기억 속에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유권자들이 어느 나라의 유권자보다도 참 지식 수준에 있어나 정보 수집 능력에 있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정부가 적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험악해진 경제 상황을 갖다가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삶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고쳐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향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제를 갖다가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약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우리 민경호 후보와 정승현 후보를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은 지금 정부의 잘못을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잘못을 시인을 하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의 앞날이 캄캄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날 꼭 이 민경호 후보와 정승현 후보를 갖다가 국회에 보내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최근에 지난 3년 동안에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이것도 역시 과거에 보지 못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말이 뭡니까? 이 나라를 정의와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하는 걸 보면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작년에 어느 특정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난 소란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고 임명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잘못된 상황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지내온 삶이 어떻다는 것이 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고 임명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끝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국이라는 장관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느 특정인을 가리켜서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난 울산 시장 선거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 수사를 참 철저히 하겠다고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적에 이 사람들이 공건하게 한 소리가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뭐 그렇게 감출 게 많아서 언론을 두려워하고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사법부를 두려워합니까? 이거를 장악해야지 자기네들이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부르줄 수 있고 공정을 갖다 부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가지고서 당선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가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번 4.15 총선에서 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꼭 달성해야 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구에 가문에서 출마하신 민경욱 후보와 우리 정승현 후보를 4월 15일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러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2개 나오는데 하나는 간단합니다. 그 투표용지에는 우리 정승현 후보, 민경욱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할 길이만한 길다란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이 투표용지인데 그 투표용지는 반드시 2번 택1을 찍으십시오. 2번 택1을 찍고 하여튼 저희 뭐 더불어자와 민주자가 들은 그곳은 보지를 마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이 미래한국당의 기호가 4번인데 4번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4번째 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잃어버리시고 2번째 칸을 찍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례를 많이 당선시키고 우리 지역구에서 올라오시면은 합해서 틀림없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후보와